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나는 수업 광T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세 번째 과제 실행하기입니다. 교과서 72쪽부터 77쪽까지 꽤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내서 해보자고요. 갑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세 번째 과제를 준비해 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행사 알림 포스터 만드는 것과 나눔 장터 꾸미는 거 해서 역할을 나눴고요. 각각에 따라 계획도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언제 할지를 세워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게 직접 해봤겠죠.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는 세 번째 과제를 실행하고 전체적인 활동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지혜센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갑니다. 첫 번째, 세 번째 과제 실행하기. 여러분의 과제를 실행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잠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 실행하기. 유리와 친구들은 다른 반 친구들을 초대해 나눔 장터를 열었습니다. 나눔 장터에서 모은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계획한 세 번째 과제를 실행해 보세요. 그래서 유리와 친구들은 각자 재능을 다른 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친구들에게 기부받은 물건으로 나눔 장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눔 장터에서 모은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어떻게요? 요렇게요. 만화를 그려주는 친구, 마술을 보여드리는 친구, 뜨개질 하는 법, 뭐 이렇게 팔고 있는 친구들까지 다양하게 이제 모금함도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나눔 장터로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마 반끼리 정해서 다른 걸 하기로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나눔 장터로 한 친구들은 이제 각각 했을 때 일단 나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때도 중요한 게 있어요. 나눔 장터에서도 반드시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친구들 간의 협력은 기본이겠죠. 협력 기본. 그리고 또 돌아다니다가 혹시 다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안전 또한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면서 우리 재능 나눔 활동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물건 나눔할 때 중요한 점이에요. 기부를 받은 물건에는 기부한 사람의 정성이 들어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장사하는 것보다는 물건을 나눠 쓰고 다시 쓰고 그런 나눔의 정신과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는 그런 봉사의 정신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금은 당연히 정해진 대로 기부하기로 했으면 꼭 기부에 사용을 해야겠죠? 갑자기 생겼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의 물건 나눔 활동 시작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잘 활동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천 결과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마무리하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얘기해보는 그런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보시면 이제 유리와 친구들은 그동안 열심히 실천한 결과를 정리해 성찰 발표회를 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실천한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해보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영상을 만들고 영상을 모아 성찰 발표를 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즐겁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잘한 점 무엇이었는지, 아쉬운 점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면서 앞으로도 자기 발전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다짐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해볼 수 있겠죠? 교과서 74쪽, 75쪽을 보면 성찰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는 아버지와 함께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보면 옆에 또 친구가 찍어주고 있죠? 그리고 다 영상을 촬영해서 그런지 이렇게 표시가 다 나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리코더를 잘 연주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저는 양로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나눔장터에서 모은 돈을 소중한 이웃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재능을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각자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있죠. 준비물,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근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천 결과물, 글, 그림, 활동사진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뭐 재능 나눔을 했을 때 사용했던 것들 있겠죠. 장소는 교실이나 학교 컴퓨터실, 컴퓨터로 할 거면 컴퓨터실, 스마트폰으로 할 거면 교실이 낫겠죠. 영상을 만드는 방법, 재능 나눔 활동을 실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느낀 점이나 반성할 점,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내가 되려는 다짐과 각오, 이게 꼭 드러나야 돼요. 더 많이 넣을 거 없어요. 딱 요 두 가지가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길게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스스로 제작 도구를 선택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만들고요. 영상을 다 만들면 학급 누리집에 올리고 친구들과 함께 작품을 감상합니다. 영상을 나만 간직하고 싶을 때는 그냥 선생님께만 주세요. 한번 보여주고 하면 되니까요. 선생님도 확인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만들었는지. 그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직접 해보시고요. 만약 핸드폰이 없어서 촬영이 어려울 그런 경우에만 사진이나 그림, 어떤 만화, 활동 소감문으로도 발표회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찰 발표회, 결과 발표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발표회 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영상 만들기 이제 시작해보세요. 시작! 자, 그럼 여러분들의 만든 걸 바탕으로 이제 서로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의 영상을 볼 때는 꼭 격려나 칭찬을 부탁합니다. 비방하거나 웃거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린 친구들이 했던 얘기를 바탕으로 그 친구에 대해서 격려하고 오 잘했다, 칭찬 너무 잘했다, 훌륭해, 네가 꿈을 이뤄낸 것 감동적이다, 네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도 해냈다니 정말 대단하다,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등등 이런 격려나 칭찬을 꼭 부탁할게요. 활동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달라진 모습을 평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뭐 예시를 들자면 저는 자주적인 생활을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찾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등등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지혜센터 마지막 같이 읽어보고 끝내도록 할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76, 77쪽에 있죠?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준 의사. 그래서 이 조병국 의사님이신데요. 의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나눔, 봉사 이런 걸 실천하셨는지 한번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준 의사. 조병국이 어렸을 때 두 동생이 병에 걸렸었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6.25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보면서 그녀는 아프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로 결심하고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녀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시립아동병원과 홀트아동 복지회 부속의원에서 입양 보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닌 하늘이 맡긴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렵던 시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러 선진국에 치료와 수술에 필요한
의료기술과 도구 등을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나라의 위상을 떨어뜨린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성으로 수많은 아이가 다시 생명을 얻고 따뜻한 가정의 품에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홀트 부속 의원을 퇴임한 후에도 후임자가 나서지 않자 명예의 원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진료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그녀는 의료 봉사 분야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금은 모두 장애아를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진료에 청진기를 귀에 꽂을 수 없을 정도로 귀가 붓는 힘든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라 생각하며 진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소아과 의사로 살겠다는 결심 하나로 80이 넘은 지금도 열심히 진료하고 있으며 여전히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조병국 의사와 나누는 대화.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제대로 된 치료도 한번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볼 때만큼 괴로웠던 순간이 없었지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여건이 안 되어 일을 못할 때 무척 괴로웠지요. 병원에 있는 아이들을 먹이려고 가진 돈을 털어 사나흘에 한 번씩 달걀을 100개씩 산 적도 있었답니다. 7년을 꼬박 그렇게 했지만 저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바람에 그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외국 구호단체의 요청에 도움을 받았지요. 행복하고 보람찬 순간은 언제였나요? 9살 때 부모에게 버려져 병원으로 온 아이가 있었어요. 뇌성마비가 있는 아이였는데 미국에서 입양되어 의대생이 되었습니다. 자란 후에 저를 찾아왔을 땐 정말 반가웠어요. 이렇게 예전에 진료했던 아이들이 다시 찾아오면 반갑고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이 이 일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어서 늘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4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 3단원,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1단원까지 고생하셨어요. 수업 유익하게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도록 시간에 만나요. 안녕.